8월 1일부로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해 줬습니다. 기보유 주택담보대출에 증액 없는 대환도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라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부터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 세제 정상화처럼 정상화를 해주겠다며 여러 대출 규제 완화 정책 카드를 발표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출 규제 완화가 되려면 그 소관인 금융위에서 법을 개정해 줘야 되는데요. 7월 20일 날 금융위에 은행업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이 의결이 되었고요. 또 7월 29일에는 금감원에서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이 개정됨으로써 8월 1일부로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출 규제가 어떻게 완화가 되었는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8월 1일 어제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출이 좀 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는 무주택 생애 최초의 대출 완화 카드가 나왔고요. 또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전입 요건이 바뀌었고요. 또 여기에 15억이 초과되는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대출을 좀 완화해 줬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해 줬습니다. 자, 현행 기준에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LTV 50에서 60% 정도 나오고,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가격 8억 원 이하에서 60에서 70%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한도는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전부 다 그냥 상한 80%까지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이미 발표한 적이 있었죠. 이게 어제부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한도도 최대 4억 원짜리가 6억 원까지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건 일시적 2주택자를 뜻하는 거죠. 자, 현행 기준에선 규제 지역 내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종전에 있는 주택을 처분해 줘야 되죠. 그리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었고요.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시켰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정책 발표에서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소급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 기준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행일 이후, 시행일은 언제죠?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8월 1일 이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부터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다만 시행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신규 주택 준공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했고, 시행일 이후 잔금 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을 해야만 하고요. 또 준공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 약정을 하셔야 되고, 또 시행일 이후에 잔금 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안정 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현행 기준에선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지금은 현재 연 1억 원으로 제한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8월 1일 이후부터는 이 대출에 대한 한도를 1억이 아닌 2억 원으로 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확대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1억 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를 해줬었는데 이거를 1억 5천으로 확대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수 민원이 들어오고 실수요자 불편이 초래되는 등 여러 가지 이 보안이 절실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일시적 2주택자 중에서도 이렇게 불편 초래가 되는 민원이 쏟아져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좀 개선해 주겠다라고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자, 기존의 기준에서는 종전에 있는 기존 주택을 처분 기한에 예외 사유 없이 무조건 매도를 하셨어야만 했는데요. 자, 개선된 내용을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을 처분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를 지칭을 한 게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기존 주택이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기존 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신심사위의 승인을 받으면 처분 기한을 좀 늘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존 주택 처분 약정에 대한 예외 사유를 좀 더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종전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기한, 이게 예외 사유가 없었는데 이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세대 분리 안 한 무주택 자녀가 분가할 경우에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 사유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에 대한 해소 여부 확인을 전제로 한 예외 사유이기 때문에 대출 이후에 3개월 이내 신규 주택 전입 증명원을 제출해야 되는 증명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잔금 대출 관련 예외 사항이 허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준공 이후에 15억이 초과될 경우에 주택 중도금 대출에 대한 범위 내 잔금 대출을 허용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기존에는 준공 이후 시가 15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중도금 대출은 취급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죠. 자, 준공 이후에도 15억이 초과되어 이주비, 중도금 대출의 잔금 대출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금융회사가 분양가가 15억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비, 중도금 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 이후에 15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걸 개선을 해줬습니다. 준공 이후에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 허용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이 나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다주택자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의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잔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상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었죠. 자, 그렇지만 개선된 건 다주택자가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 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 잔금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잔금 대출에 대한 허용을 개선해 줬습니다. 자, 주택 임대 사업자 그리고 매매 사업자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보유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잔액 내 대환 대출을 허용해 줬습니다. 자,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금지로 인해 기보유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자, 이자 부담에 대한 경감 목적으로 대환 대출을 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보유 주택담보대출에 증액 없는 대환도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라면서 개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주택 임대 사업자,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에 적용되는 이 대출 규제가 다릅니다. 자, 개인 차주 같은 경우에는 잔금 대출 취급할 때 분양 시점에 대출 규제를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받은 경우에도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 잔금 시점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잔금 대출이 불가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규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약했던 시점이나 분양받았던 시점에 규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소급 적용해서 예전의 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주택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잔금 시점의 규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죠. 자, 이거를 개선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 시행 이전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 시점에 대출 규제를 적용해서 주택 사업자, 매매 사업자에 대한 잔금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규제는 언제 됐냐면 7월 달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규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7월부터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집 공고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잔금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항은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게 허용된 기업대출 범위에 주택 관련된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좀 추가해 주겠다,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이 신탁회사에 신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증권을 발급을 받아요. 그 수익증권 담보로서 취급하는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존에는 수익증권을 담보로 해서 주택임대 매매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기업활동을 영위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규제지역 내에 대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서는 대출이 나왔었는데 수익증권으로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DTI나 DSR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DTI나 DSR 산정할 때 소득 및 부채를 합산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DTI 같은 경우에는 본건에 주택담보대출 원금만, 상환부담만 반영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상환부담을 반영하지 않아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경우에 상환부담이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신 DTI나 DSR 시행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보유한 대출을 모두 합산해서 부부의 정확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겠다라고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얘기들이 8월 1일 어제부로 시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서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처분하고자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방안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